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살이 정말 안 빠진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하고 나름 적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중계 위의 숫자는 항상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상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지금보다 10kg이 더 쪄 있을 때 이런 상황을 겪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을 극복을 하고 지금 10kg 감량을 하고 4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왜 살이 잘 안 빠진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다이어트 식단 조언을 하다 보면 이런 패턴을 가진 여성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소식, 절식, 폭식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일주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월요일이에요. 그럼 내가 약간 살이 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점심을 그냥 대충 때웁니다. 편의점 샌드위치, 삼각김밥, 칼로리 낮은 라면 이런 것들을 먹어요. 그럼 당연히 오후에 배가 금방 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때 간식 같은 걸 먹습니다. 견과류나 아니면 탕비실에 있는 과자, 빵 이런 것들을 먹어요. 그럼 그거를 퇴근 전에 먹기 때문에 저녁쯤 돼서 배가 안 고파요. 그럼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7시, 8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때 막 허기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또 그 끼니를 때웁니다. 그때 뭐 핫바를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삼각김밥이나 칼로리 낮은 라면, 샌드위치, 빵 이런 것들을 대충 먹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오늘 하루에 총 칼로리가 뭐 1000kcal 정도니까 되게 적게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를 보내요. 이거는 명백한 소식이에요. 자, 근데 수요일까지 그렇게 먹다가 이제 목요일 날 회사에서 점심 회식을 합니다. 바지락 칼국수, 뭐 칼국수 같은 걸 먹어요. 그 되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식 메뉴는 평소에 내가 소식으로 먹던 점심 메뉴보다 칼로리가 훨씬 더 높겠죠. 이제 그러고 집에 갑니다. 근데 집에 가는데 마침 뭐 김치 꽁치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평소에 또 소식을 하다가 그 김치 꽁치찜을 보면은 눈이 돌거든요. 그 냄새를 참을 수 있는 한국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저녁에 또 김치 꽁치찜을 먹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요일보다 목요일에 먹은 양이 월등히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요일도 점심에 해물칼국수 먹고 저녁에 김치 꽁치찜 먹은 거, 이거는 사실 폭식이 아니라 정식이에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소식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메뉴마저도 폭식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체중이 확 올라가요. 기분이 나쁜 상태로 출근을 해요. 내가 어저께 회식으로 해물칼국수를 먹고 저녁에 김치꽁치찜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점심 굶어야겠다가 돼요. 그게 금요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또 저녁까지 참아요. 그럼 토요일 날 엄청나게 음식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원래 조금 먹기로 했는데 폭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나의 이성의 끈을 놓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빵집이나 디저트 카페에 들려서 뭘 바리바리 싸갖고 옵니다. 그럼 그거를 또 집에서 엄청 먹어요. 근데 토요일날 그렇게 먹었으니까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번 주말까지는 그냥 많이 먹자 라고 해서 일요일마저도 폭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기억에는 분명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소식하고 금요일 절식했어요. 근데 목요일날 먹은 그 정식과 토요일날 먹은 폭식 때문에 체중이 유지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을 몇 년을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내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은 음식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소식을 했어요. 근데 목요일날 저녁에 양꼬치를 먹어야 돼. 근데 친구들을 만났어. 그럼 이 양꼬치를 못 먹어요, 내가. 이거 먹으면 살찌니까. 그런 음식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감이라는 거는 결핍을 쌓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폭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돼요. 이미 내 몸은 소식과 절식에 맞춰서 기초대사량을 아끼는 형태로 몸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하는 정식과 폭식 때문에 계속 체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들어오는 영양소랑 칼로리를 잉여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서 다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식단 조언을 하면서 이 패턴을 가진 여성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10kg 쪘을 때 월, 화, 수 막 닭가슴살, 현미밥, 브로콜리 이런 거 먹다가 목요일날 점심에 순댓국 먹고 또 저녁에 엄마가 차려준 밥 먹어요. 그럼 정식을 했죠. 그럼 또 체중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또 기분이 나빠. 그럼 금요일, 토요일 소식을 해요. 아니면 절식을 하던가. 근데 일요일날 친구 만나서 뭐 먹고 이러면은 갑자기 또 폭식을 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2, 3년 동안 1kg도 못 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메모를 하든 아니면 이 영상을 어디에 저장을 하든 간에 계속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내가 만약 직장인이에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러면 그 패턴에 맞춰서 내가 먹는 끼니 자체를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에는 구내식당 또는 한식 뷔페 아니면 내가 뭐 맛있는 걸 사 먹어. 그 점심은 그렇게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은 내가 집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과 저녁 이렇게 식단을 정해놓고 이거를 누가 와서 막 방해를 하더라도 그냥 꿋꿋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 몸이 이 식단에 맞춰서 기초대사량을 설정할 수 있게끔 그 시기를 가져가야 돼요. 그럼 초반에는 당연히 평소보다 체중이 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살이 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평소에 안 먹던 양의 음식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음식들이 수분을 잡아놓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체중이 처음엔 좀 올라가더라도 이 점심에 정식을 먹고 저녁에 집밥을 먹는 이 패턴을 꾸준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패턴을 지키다 보면은 내가 배부름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때우듯이 식단을 했을 때랑 다르게 간식이 좀 덜 땡겨요. 그럼 이때 이 간식을 줄여야 됩니다. 당연히 빵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겠죠. 근데 이 줄이는 게 어렵다. 그러면 에리스리톨이나 알룰로스 같은 대체당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착한 음식들로 대체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 패턴에 내 몸이 기초대사량을 맞추게 되면은 어느 순간 약간은 늘어났던 체중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수분도 빠지고 같이 지방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단만큼은 무조건 정해놓고 이 안에서 뭐 간식을 어떻게 하든 식후에 운동을 하든 그런 패턴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단의 목표는 뭐냐면은 야식, 폭식, 간식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점심에는 내가 원하는 음식을 좀 먹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연히 칼국수, 라멘, 떡볶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담긴 음식을 먹는 게 정말 당연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밥을 먹을 때도 두부나 고기 같은 음식들을 추가를 하세요. 하루 탄수화물은 130g 정도로 맞추시면 돼요. 이런 패턴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간식이 크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뭐냐면은 오늘 내가 빵이랑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하나도 안 먹었네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날이 와요. 그럼 그 날을 되게 아까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간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굳건히 잡아가다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 살이 빠집니다. 왜냐면은 이 포만감을 잡을 수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내가 포만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야식, 폭식, 간식들을 현저하게 줄여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살이 찐 것 같아서 소식을 하고 절식을 하잖아요. 그거를 평생 이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력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식, 폭식, 이 하루가 내 체중을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우리 몸은 이미 기초대사량을 너무나 아끼는 몸이 되기 때문에 밥을 평소보다 조금만 먹어도 갑자기 체중이 확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음식 불안에도 시달리고 음식 결핍에도 시달립니다. 그래서 항상 예민해지고 과민해진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내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반복할 수 있는 특정 식단을 마련을 해놓아야 돼요. 살찐 것 같다고 소식할래, 절식할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점심에 끼니 딱 먹고 저녁에 집밥으로 끼니 딱 드세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지키세요. 계속. 그리고 그 안에 패턴이 익숙해지면 점점 폭식과 야식을 줄이고 간식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식단의 구성을 어떻게 짜야 될지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제가 살이 많이 쪘었던 5년 전에는 정말 살이 빼는 게 어려웠어요. 10kg이 뭐야? 한 2, 3kg 감량하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이어트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변수라는 게 크게 없거든요. 타이밍과 운이 작용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먹은 게 그대로 내 체중과 몸, 얼굴로 드러날 뿐이에요. 다이어트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패턴만 꾸준히 잡아가고 그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불필요한 것들만 줄여나가면 됩니다. 다이어트를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